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사이에 민심의 기류가 놀랍도록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야말로 급상승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10%대까지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11%에 불과해서 아차 하면은 한 자리 숫자로 주저앉을 뻔했더랬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성은 무려 75%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최악의 파국으로 전개되는구나,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반전 중에 반전, 대반전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30%로 치솟았더니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는 40%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가 분석하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창기 2, 3개월 직후부터 지지율이 그렇게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그랬다가 탄핵이 진행 초창기와 또 달리 이렇게 40%대로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변 중에 이변입니다. 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당시 지지율이 48.6%였습니다. 어쩌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우리 당장 관심은 이 놀라운 이변의 실체가 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수처에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보수층이 대거 결집했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다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오늘 방송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낙관이 가능한데 최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복귀, 어렵지 않은 복귀도 가능하겠고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의 경우 이재명 아웃되는 거는 역풍이 불면서,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이재명 아웃도 가능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탄핵 무효, 탄핵 소멸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중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에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정확하게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극히 이례적이고 집권 초기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자, 이게 일시적이냐? 아닙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는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흠칫 놀랐습니다. 당시 펜앤마이크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1.5%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조중동에서는 이런 걸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거나 아니면 조롱도 합니다. 제가 봤던 최악의 조롱은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 임종 직전의 환자가 잠시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 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 추직 상승한다고 하는 트렌드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보아서 민심의 저류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며칠 사이에 큰 고비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거듭 실패했던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게 그냥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껍싱거리면서 체포에 나섰다가 국민들이 저항하고 경호처가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데 막혀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남동 대첩으로 불리는 눈물겨운 대통령 지키기 밤샘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람의 눈길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가 또 하나 결정적입니다. 민주당 애들이 표현이 좀 비속하지만 똥 밟았습니다. 똥을 밟은 것입니다. 4일날 국회 측이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애초에 그 친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걸어서 헌재에 고소를 해왔는데, 그리고 조중동을 포함해서 미친 언론들이 여기에 거품 물고 달라들었는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취소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구멍가게냐? 구멍가게가 아닐진데 한 번 샀던 물건을 반품 한 해 만회하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그런 의문과 함께 사람들이 야, 민주당이 이거 박근혜 시절처럼 또 한 번의 사기 탄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면이 와장창 바뀌면서 민심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서 태극기 물결이 좌빨에 못지않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와, 박근혜 시절과는 또 달라지게 자유파가 결속력이 있구나, 뭉치면 산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는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좀 딴 얘기지만 차제에 저는 내란죄가 없어졌으니까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한 것도 당연히 좀 무효라고 봅니다.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이 미친 거죠. 이순영 판사라고 하는 친구는 검찰이 바로 구속수사에 들어간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내란죄 프레임을 급하게 뒤집어 씌웠던 민주당한테 지금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쟤네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더해서 또 하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던 게 먹혔습니다. 맥없이 무너져 내렸던 박근혜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제가 막 이 방송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너아라 TV 스튜디오로 오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한 분이 대화하는 걸 얼핏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의 권사님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바로 한강진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한남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무정부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경악을 했다. 그 외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기 시작했다. 뒤늦은 깨달음이 왔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 일은 사필 규정입니다. 이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통에 대한 지지율 급상승의 흐름은 일시적인 거가 아니다.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윤통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최선의 경우 부정선거 내막도 밝혀지고 이재명 아웃도 이루어지면서 탄핵 무효, 소멸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런 기가 막힌 기적적인 대반전도 가능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치르면서 그래도 교훈 하나는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탄핵 파동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차제에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의 파산까지 우리는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싸움에 보람이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하는 말씀을 방송 말미에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